벌써 14번째 날입니다. 숫자를 곱해보면 98회차가 되는 날이더라고요. 14번째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15번째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모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중간중간에 나눠볼 수 있으면 나눠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98일이라는 시간들은 어떤 의미였는지, 또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자, 뭔가를 처음부터 100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엄두가 안 날 때도 있지만, 그냥 그 안에서 흘러서 이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횟수나 시간들이 채워지기 마련이죠. 아마 이 감사일기 쓰기 100일 프로젝트도 아마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탈을 하기도 하겠지만요. 자, 그 과정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도 같이 한번 이제 우리가 해왔던 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이어가실 분들을 좀 독려하는 시간들을 한번 마련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오늘은 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주 돌아보는 것들은 가볍게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나에 대한 감사를 할 건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에 대한 감사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 완성 검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나는 뭐뭐한 사람이다. 나는 뭐뭐하다. 이런 문장을 완성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어떻게 채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함께 나에 대한 감사 작업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살펴보는 시간들로 한번 채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해 나갈 것들에 대한 미션들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어, 그러면 한번 이제 지난 한 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한 주는 이제 7월이 접어드는 한 주였어요. 여러분들의 7월 한 주는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지난주에 비해서 사람이 되신 은주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오늘은. 네, 지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반가워요. 물론 저는, 적어주시긴 했지만,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번 주에, 감사합니다, 그리님. 그, 저번 주에 세션을 해주시고 나서 그 상황? 옛날 상황? 그 상황에 맞는 감정들에 맞게 며칠 먹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진짜 알게 모르게 우울했던 게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한테는 되게 생소하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하필 다음날 저희 부모님한테 또 전화가 와가지고 또 이제 열받게 하시는, 이렇게 하면서 참 타이밍, 이거 뭐지? 약간 이러면서 또 분노에 홀리를 열심히 먹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감정 상태는 확실히 나아져서, 조금 더 제 신체 변화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중압감이 있다는 걸 알아챘고, 오늘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저의 중압감에 대한 역치가 조금 많이 얕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것들, 누적된 그 중압감이 한 8 정도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왜 그렇게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지치고 빨리 안 하고 막 이렇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남들이 1, 2 받는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아도 음. 저한테는 1, 2만 받아도 한 9까진 가나 보다 이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오, 파헤쳐 볼 생각이시군요. 네. 나아진다는 걸 경험을 해보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멋진 선택을 하셨네요. 다만 파헤치지는 마시고요. 천천히 자기 속도에 맞춰서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파헤친다는 것의 의미는 좀 더 이런 의미들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도담님이 몸에서 보여지는 반응들을 보면 지금 8 정도라고 인식을 하지만 8보다 조금 더 높을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얼핏 떠올려도 내가 압도당할 수 있는데 파헤치게 되면 이제 휩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이며 저기 깊은 바다로 어딘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건 아주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조금 더 내 컨디션들을 살피면서 더 섬세하게 살피면서 그것들을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을까? 풀 힘이 생겼을까?' 할 때 짜잔 하고 스트레서 요소들인 트리거들이 등장을 해요. "너 정말 괜찮니? 내가 한번 확인해 줄까?" 하고 전화를 이제 걸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스트레서가 이제 나에게 등장을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예전에는 "가."라고 반응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가"라고 반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는 "가"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 과거에 비해서 더 좋아지긴 했겠지만 가와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비슷한 것과 같은 건 다르거든요. 음. 왜냐하면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우리는 더 많은 좌절감과 그 혼란감에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에 쑥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맴돌면서 곁을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음. 그래서 전화가 오긴 했지만 물론 레메디를 더 먹긴 했지만 아마 은주 선생님이 아마 지난번 과거와는 조금 더 다른 반응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게요. 하나씩 하나씩 자기 속도에 맞춰서 안전하게 잘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죠. 좋네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제 기호인데요. 이건 정말 기호예요. 여러분들 보통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라고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생각지 않게 몸이 아플 이유가 없는데 아프네. 아니면 이 정도 기한이면 몸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낫질 않네.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느껴지네. 아니면 원치 않은 생각들이 침투해서 떠나지를 않네. 혹은 이 감정이 평소 같으면 끝났어야 됐는데 계속 지속되네. 등등등등등이 이제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들을 평소보다 잘 조절하지 못하는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아하 포인트일 텐데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2-3일 정도 반복된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레메디를 먹는 것도 있긴 한데 그때 하셔야 될 거는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느껴지는 상태를 다루는 것이 우선이에요. 항상 먼저 스트레스 수치를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춘 후에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안전할 때가 있어요. 뭐 전문가들이랑 이제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과 작업을 할 때는 이제 템포 조절을 해줄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혼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뭔가 컨트롤이 안 되거나 불편함이 좀 지속됐을 때는 그 순간에 걸 먼저 다루는 게 1순위.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때는 들어가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한 2-3 정도 수준에서 원인을 찾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7-8 상태에서 또 원인까지 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압도당하는 거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의 기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니깐요.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자기를 좀 자신을 돌봐주시면 더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좀 잔소리가 좀 많긴 하네요. 자, 그럼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한 분 정도만 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제 오늘 한번 해볼 것들 한번 해볼까요? 누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우리 그 귀여운 뽕짝한 그림을 그린 우리 윤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어. 네. 도전을 한 건 우선 어쨌든 굉장히 잘하신 일이니까요. 네. 네.
사실 감사일기를 요번 주에는 제가 좀 놀랐던 게 이게 익숙해지니까 미뤄져서 그리고 확인을 안 해서 음, 쓰고 임시 저장하고 아침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음, 쓰기는 했지만 음, 사실 제가 되게 노력해서 조금 일찍 일어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음. 하루 밤을 샜더니 다시 야행성으로 원상복귀가 되면서 네. 인간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최근에는 알았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그 몸과의 대화는 근데 이게 확실히 음. 그 하려다가 조금 오늘 나 좀 잘했는데? 음. 이런 때가 있어서 괜찮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거를 약간 어씨 되게 하기 싫은데 음.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하면 요따구 짓을 내가 꼭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자꾸 제가 해서 그런 음. 때는 그냥 쿨하게 안 하는 것도 있었고요. 잘하셨네요. 네, 그랬습니다. 잘하셨네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없고요. 그냥 하고 싶은 만큼만 해요. 왜, 레몬그라스님 왜 웃어요? 하고 싶, 반드시 해야 될 게 어디 있어요? 안 하면 되지.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표현이죠. 그죠? 아니, 근데 선생님 그렇게 그런 하고 싶을 때 해라고 하니까 음. 확실히 부담은 덜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걸 꼭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되게 하기 싫었을 텐데 음. 예, 오히려 안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면 싫은 건데도 싫은 건데도 네. 그냥 오늘은 약간 필이 있으니까 해볼까? 이런 느낌이 좀 나기도 해서 네. 그래도 오히려 편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한테는 항상 안 할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음. 안 할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할 수 있다는 옵션을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동기로 그것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감사일기 안 쓴다고 뭐 삶이 무너지나요? 뭐 뭔가 대하게 안 한다고 해서 몸이 안 아프던 몸이 막 아프고 막 그러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의도나 어떤 동기나 어떤 뭔가 까닭이 있겠죠. 근데 그 까닭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꼭 반드시 이 방식으로만 도달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스로의 마음들이 어떠한지를 계속 알아차리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감사일기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들은 몸과 대하기를 하라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의 자각 능력을 높이는 부분들이 커요. 우리가 자각을 하면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잘했어요. 음. 그리고 몸과 대하기를 꼭 하지 않아도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제 그냥 개인적인 욕심들이 좀 제가 많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이런 영역들도 좀 키우고 저런 영역들도 키웠으면 좋겠다는 건 제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택을 해서 필요하면 묻겠죠. 하겠죠. 하다가 안 되면 물어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지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자꾸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반드시 이걸 해야지 뭔가 더 잘한다? 이런 건 없어요. 뭐 이걸 꼭 해야지 더 행복해진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것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머리로는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는 반대로 힘을 빼앗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안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걸 해서 나를 더 괴롭힐 수 있다면 굳이 그걸 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 속도에 맞춰서 또 자기의 방식에 맞춰서 하나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뭐 또 나눠주실 분 계시면 뭐 듣고 아니면 넘어갈 예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응? 좋아요. 확실하게 근희님이 요새 줌바 때문에 뭔가 평소보다 피로도가 좀 더 있어 보이시네요. 줌바 때문인가 회사 때문인가 둘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자, 좋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뭔가를 작성해 볼 준비를 한번 해볼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나는 뭐뭐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한 사람이다 빼고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셔도 돼요. 최소한 5가지를 한번 채워볼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나는 유쾌한 사람이다. 나는 때때로 어, 착한 사람이다. 뭐 얘들 모두 상관없어요. 부사도 섞어 쓰시고 자유롭게.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다. 나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무엇이든 자신에 대한 묘사를 5가지 정도 해볼 겁니다. 하시고 나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채팅창으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눈 맞춤을 해서 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나를 상징하는, 나를 표현하는 형용사나 어떤 상태들은 무엇입니까? 레몬그라스님 다 하신 것 같고요. 도담님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끝. 윤 선생님도 다 하셨고. 그러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자, 한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짠짠짠. 저는 제 내면에 유치찬란한 유딩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이자가 항상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자, 어떤 모습이든 한번 다양하게 써볼게요. 네, 윤정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은정님도 다 하셨나요? 음? 자, 좋아요. 자, 그 모습이 어떠하든요.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외모로 스스로 규정하기도 하죠. 나는 키가 크다, 뭐 작다, 뭐 피부가 어떻다, 저렇다. 그게 좋든 나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에 대해서 떠올려 보시고 감사한다는 말을 반복해 볼 거예요. 알겠죠? 제가 감사합니다를 5분 동안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그때 여러분의 그 5가지의 모습들을 반복해서 떠오르거나 뭐 예를 들면 하나를 하고 싶은 만큼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설명을 좀 해드리면 A, B, C, D, E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A를 충분히 하고 싶으면 여기에 감사를 오랫동안 머무셔도 돼요. 그리고 좀 됐다 싶으면 다음 걸로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혹은 감사합니다 할 때 A를 떠올리고 감사합니다. B를 떠올리고 감사합니다. C를 떠올리고 감사합니다. D를 떠올리고 감사합니다. E를 떠올리고 감사합니다. 이걸 반복하셔도 돼요. A, B, C, D, A, B, C, D, A, B, C, D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순서를 섞으셔도 상관없어요.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A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에너지를 다 5분을 다 쓰실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A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니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A를 제껴놓고 하실 수도 있어요. 무엇이 일어나든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냥 맡겨서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눈을 감고요. 여러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리면서 한번 감사를, 5분 감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나는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지닌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판단하든 나 자신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런 내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특성을 지닌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이 특성을 통해 내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왔지만 그 경험이 어떠하든 이런 모습을 지닌 나만의 색깔을 지닌 이 특성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이런 사람임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모습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가치들, 또 다른 이점들을 알기에 나는 그 모습 또한 있는 그대로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나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내 모습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 특성 때문에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들이 있음을 압니다. 나는 이런 내 모습에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네 감사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내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든 그 순간순간에 감사하며 이런 내 모습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 특성 자체도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적응 기제인 것을 알기에 나에게 나의 이런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특성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면면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지만 그 부분 역시도 소중한 나의 일부입니다. 나는 그런 내 모습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순간들을 살아온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특성에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이런 모습들, 나의 다채로움에 감사합니다. 나는 한탄과 비난, 비교 대신 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면면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런 특성들은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답고 반짝일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지닌 나만의 독창성과 나의 모습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아름답고 빛나며 나만의 귀중한 모습들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 남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든, 또 나의 눈에 어떻게 비치든, 나는 그저 내 모습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네 진심으로 감사하며 내 삶을 살아와준 내 모습에게 또 내 면면에게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현합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특성들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 감사를 충분히 전해 볼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신 분들은 호흡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눈을 뜨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어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면면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시니 어떠하십니까? 뭔가 반응들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음. 누가 좀 간단하게만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내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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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 5개 문장이 약간 상충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그 중에 가장 뭐 좋은 거는 뭐 좋으니까 감사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거에 감사를 할 수 있나? 하는 문장을 골라서 해봤는데, 그러니까 나의 이런 다른 사람한테 되게 나쁜 판단을 들었던 음, 나의 면이 떠올랐고, 음, 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중립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약간 다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 보이지 않는 역학관계를 좀 잘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한테 유리하게 썼던 그 능력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좀, 이런 거를 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최근에 그거를 또 쓴 게 떠올랐어요. 뭐냐면 이제 최근에 저희 회사에 한 분이 새로 입사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 그 임원분이랑 전에 같이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들었던 피드백은 이제 이렇게 전해서 들은 건 그분이 일을 막 엄청 잘해서 뽑으신 건 아니고 뭐 아무튼 근데 이제 팩트는 이거죠. 그분이 그 임원분의 지인으로 입사한 건 맞다. 음, 근데 이제 임원분이 그분을 막 탁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요 2개가 제가 가진 팩트인데 어쨌든 저는 그분이 이제 처음에 잘 랜딩되도록 제가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본능적으로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를 좋아하는,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음, 제가 은근히 그 정보를 흘렸더라고요. 임원분들이 꽂아주신 분이다. 음, 왜냐면 그러면 그분들은 이 사람이 신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할 테니까. 그거를 제가 썼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다 떠오르면서, 음, 음, 그런 저의 능력을 조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난받았던 능력인데, 그거를 조금 더 중립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네요. 아, 그렇군요.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못 컸어. 그러게요. 음. 저도 학교 다닐 때 촉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촉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학번만 하더라도 80명이 좀 넘었는데 비밀 연애하는 애들 다 알았어. 그래서 시치뚝대도 보여요. 아니야라고 하면 아니야 쟤네 맞아 하면 맞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사람들을 그 촉 같은 거를 되게 잘 보는 편이긴 한데 아,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촉이 좋거나 아니면 또 역학을 잘 알아차리고 또 그걸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는 사람들은 뭐 여우 같다 뭐 기타 등등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뭐 저도 그런 능력들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그러게요. 여우 같은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좀, 이제 발전을 좀 했다 싶은 게, 첫 번째가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교활하다는 표현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상처였고, 근데 이제, 그래서 되게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쨌든 나는 사실 나쁜 사람이다가 있었고, 두 번째가 나는 때로 매우 배려가 깊은 사람이다 였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되게 상충되는 문장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냥 문장으로만 보면요. 네. 근데 이 두 개를 그냥 일단 나는 사실 교활한 사람이다. 이걸 음, 적었어요. 너무 멋지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네. 진짜 멋진데요. 왜냐하면 네네. 교활하다라는 표현은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판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게 인식되는 단어잖아요. 진짜 엄청난 발전이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능력을 제 상태가 되게 안 좋거나 이럴 때는 그 능력을 비겁하게 썼던 때도 있어요. 중학생 때. 근데 그런 사춘기 때 그런 경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확실히 느꼈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못 알아채도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나 스스로가 참 내가 별로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엄청 중요한 좋은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어떤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어떤 단어들이나 표현들에.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not A가 되려고 해요. 저것처럼 안 되려는 시도를 제일 먼저 해요. 나는 절대 저걸 하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맹세와 다짐과 결심을 해요. 그리고 not A처럼 되려고 사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 좀 그러면 이제 음, 소위 말하는 교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교활하지 않는 사람은 또 살다 보면 또 고충이 생기네요. 그죠? 그러면서 또 삶들이 뭔가 또 착착착착 쌓이게 되면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회적으로 보면 그 정반합이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정해서 반으로 갔다가 이것을 통합해서 새로운 합이 되고 또 정인, 반합 이렇게 계속 변화해 가는데 이제 그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집단 전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 역동에서도 그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의 생각은 어떠냐면 내가 알고 선택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상태가 될 때 보통 특히 이런 인간관계에서 역동들은 본능적인 게 많아요. 본능적인 게 많아요. 자동 반응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동 반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가 의도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하는 행동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때때로는 교활함을 기꺼이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교활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동 반응을 했을까?
아니면 내가 알아차리고 무언가를 선택했을까? 어, 이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의 그 생각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약간 '나쁜 년이 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뭐 365일 24시간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순간 무엇을 정말 원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행위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자각을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자각을 바탕으로 그것이 현실화를 시킬 때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그것을 더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자꾸 자각을 할 수 있게끔 자기를 돌아보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배지 플라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사실 판단으로부터 이 감정이 너무 많이 고착화되면 판단이 계속 생기니깐요. 이제 그것들을 좀 걷어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미 너무 이만큼 아주 잘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면 더 흥미롭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뭐 은정님이든 윤정쌤이든 누구든 영어 같은 건 좋은 거라고 했어. 윤 선생님은.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사실 이 수업하기 전에 저녁을 먹고서는 했는데 생선을 먹어서 갑자기 이게 막 알러지 부드러운 반응이 막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 명상을 하는 도중에 이게 막 열감과 막 이런 가려움 막 이런 것들이 확 올라와가지고 좀 약간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이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안 들어오고 막 이 모습 자체가 이거를 '화면을 꺼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이거 레메디 먹고 '이게 뭘까?' 계속 질문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은정이 그러면 지금 네.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나 자신에게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어떤 그 내 피부 얘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피부야, 피부야? 고마워. 고마워.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반응을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보였어.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너가 괜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너는 내가 무엇을 알길 원해? 무엇을 알게 나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야. 너 역시도 이 상태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잖아.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는 이제는 알고 싶어. 너가 이런 식으로 오해받는 것도 싫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도 싫어. 피부야, 내가 무엇을 알길 원해? 내가 무엇을 알면 너가 좀 더 편안해질까? 그렇게 말하면 걔네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저 자신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창피하게 해왔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한테 드러내고 보이기 되게 부끄러운 존재라고 저를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제가 저걸 쓸 때는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넘어서 이렇게 창피하고 보이기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조금만 욕심을 더 내볼까요? 이제 진짜 이 실습을 한번 해보죠. 5분은 다 쓰진 않겠지만 같이 조금만 더 해봅시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야, 창피한 나야, 부끄러운 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아줘서 고마워. 창피하고 부끄러우면 숨고 싶을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매 순간 숨을 수도 없지.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내줘서 고마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존재해주고 견뎌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 더 많은 더 많은 짐을 견뎌내고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는 부족했던 게 아니라 더 많은 짐을 견뎌내고 있었던 거구나.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해주고 있었구나. 그걸 몰라줘서 미안했고, 그 순간들을 견뎌내주고, 이렇게 살아줘서 고마워. 부족하지만, 서툴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너와도 잘 지내보고 싶어. 너가 버텨준 그 용기와 힘을 이제는 외면하기 싫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천천히 호흡도 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충분하게 레메디도 드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게 이제 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족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모자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목적어가 다르겠지만. 근데 편안한 사람이 편안한 무게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몸집이 좋은 사람이 1kg짜리 무언가를 드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거동도 힘든 사람이 1kg를 드는 건 굉장히 좀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족한 우리의 면면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 걔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단정을 짓고자 한다면, 단정을 안 지었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꼭 그래야 한다면 제대로 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면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면요.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해보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존감이 높다는 건 그 면역력이랑 비슷한 건데, 면역력이 높으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적은 거지 감기에 안 걸린다는 게 아니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사실 정확하게는 자존감이 높으면 스트레스가 오래 가게 만들질 않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는 능력이 좋다는 거지 높은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는 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기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고난의 행군을 시켜요. 근데 잘 생각하면 걔가 굉장히 잘 버텨. 그렇게 따져보면 고통을 견뎌내는 힘은 가장 부족한 우리의 그 면면이 가장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잘 참고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자존감을 평가한다면 의외로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가장 최고의 자존감에 있는 그런 역설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즉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다들 좀 비슷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은정님이 저희에게 아주 큰 기여를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네요. 네. 자, 윤정 선생님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를 한 번은 듣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적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로 말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금방 은정 선생님 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미지가 갑자기 경사 가파른 데서 막 이렇게 미끄러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뭐 상상은 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지금의 제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들어서 하늘로 막 날아가는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 그 은정 선생님이 기여를 해 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 야, 멋진데요? 야, 비행기 헬기 타고 구출해줬어. 와, 멋지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전의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억과 여러분들의 여러분 안의 세계 속에 있는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주 또 감사한 경험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게 그 스스로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자아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자아상에 관련된 작업들은 이제 좀 한 번씩 뭔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좋은데 오늘 그거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EFT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좀 네거티브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판단을 하게 됐던 기억들을 좀 적어서 그걸 가지고 좀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EFT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면 이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기 때는요. 이게 뭔가 판단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막 똥도 만지고 막 뜨거운 것도 만지고 이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판단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무언가를 보거나 기타 등등 때문이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기억이 나면 그 경험을 떠올려 보고 너무 트라우마틱하지만 않다면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배치플라워를 먹으면서 생각들을 좀 전환을 시켜보는 오늘 했던 요것들을 같이 병행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아시는 분들은 아까 뒤로 설명한 방식으로 EFT를 아시는 분들은 앞에 부분이나 뭐 뒷부분 섞어서 하시든지 뭐 앞에 것만 하시든지 자유.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보통 이런 자아상들은 어, 그냥 A라는 사건은 A라는 사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는 뭐뭐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자아상들은 하나의 사건만 연결되지 않고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를 좀 잘 정리를 해주면 이제 한 번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의 긍정적인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널널 때 한번 해보셔요. 안 하셔도 돼요, 항상. 네, 어차피 근데 때가 되면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되니까 그런 컨셉들을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까지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 주차도 한번 해보시죠. 14주차. 이제 15주차는 뭐 다음에 같이 미션 이야기를 따로 하더라도 뭐 다시 체크를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실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방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뭐 지나가는 길에 출퇴근길에 산책길에 해보실 수도 있고 과거의 나에게 할 수도 있고 내 삶에 할 수도 있고 오늘처럼 해볼 수도 있고 심리적 신체 불편감에 대해서 해볼 수도 있고 혹은 건강한 내 몸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죠. 꼭 아픈 나에 대해만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무엇이든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는 것. 자, 그런 식으로 한 주 더 하고요. 꾸준히 쓰신 윤정생 같은 경우는 이제 100회차가 아마 다음번 15주차 때 되면 100회차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100회차에 다가가거나 100회차를 넘은 상태에서 우리 한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버되긴 했지만 다들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끊고요. 또 이제 저희 좀 약간 수다 떨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아니다. 녹화를 끈다는 것이.